네, 2024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6월 모의 평가 영어 문항 분석 빈칸 추론 문항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빈칸 추론 문항 분석에서는 고난도 3점짜리 33번과 34번 지문을 분석해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33번 먼저 살펴보면 33번은 과학자, 예술가, 과학적 사고방식, 예술적 사고방식의 차이점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소재는 기존의 기출, 수능 기출, 모의평가, 전국 연합능력평가 이런 수특도 마찬가지고요. 많이 반복되어서 등장하는 소재죠. 그래서 뭐 과학자는 객관적 사실을 중시하고 예술가는 그것보다는 보다 주관적인 사실을 중시한다던가 이렇게 비교하는 내용, 대조하는 내용이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낯설게 받아들이지 않고 좀 배경 지식의 하나로서 이런 내용이 자주 등장한다를 알아두면 전반적으로 이제 문장 구조가 복잡하고 내용이 해석하기 아무리 어려워도 기본적인 스탠스는 파악이 되기 때문에 도움이 매우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줄부터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Whatever their differences 라고 시작이 되네요. 그것들 차이가 무엇이든 간에 과학자들과 그리고 예술가들은 시작을 한대요. With the same question. 똑같은 질문으로 시작을 한대요. 그 질문은 다음과 같아요. Can you and I see the same thing the same way? If so, how? 라고 물어본다고 하네요. 너와 내가 볼 수 있니? 똑같은 것을 똑같은 방식으로 볼 수 있니? 만약에 그렇다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을 한다고 하네요. The scientific thinker, 과학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요, looks for, 찾는데요. 무엇을 찾냐면 특징들을 찾는데 이 특징은 그것. 이 그것이 무엇인지 뒤에서 설명을 해주기를 be stripped of 할 수 있는 아이라고 하네요. strip 자체가 이제 be stripped of라고 하면 무언가를 빼앗다, 제거하다, 박탈하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그러면 이제 뒤에 나오는 자주 나오고 이제 유명한 표현인 subjectivity, objectivity의 이제 반대말이죠. 주관성이라고 하는 표현, 주관성을 박탈할 수 있는 그것의 특징을 찾아다닌대요. Ideally, 이상적으로 those aspects, 그러한 측면은요 라고 하면서 뒤에서 또 설명을 해주는데요. 그러한 측면은 can be quantified 될 수 있대요. 수량화 될 수 있고요. 그리고 whose values, 그것의 가치는 그러니까 never change, 절대 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한 관찰자로부터 다음 관찰자 이르기까지 절대 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우리 모든 지문을 읽을 때도 해당이 되겠지만 특히 이렇게 3점 고난도 문항을 풀 때 해석이 문장의 구조가 너무 복잡하고 해석이 어렵고 그런 지문을 풀수록 단순하게 이제 내용의 흐름을 파악하는 노력이 필요한데요. 그럴 때는 이제 머릿속으로 정리해도 좋지만 직접 글로 손으로 옆에다가 간단히 적어두는 것도 매우 도움이 되는데요. 만약에 여기에서 일단 과학과 예술이 등장했어요. 과학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뭐 과학적 지식, 과학적 뭐 사고방식, 과학자 이렇게 뭐 자기가 편한 대로 쓰기 편한 대로 이해하기 편한 대로 쓰시면 되겠고요. 저는 단순하게 과학예술로 쓰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주관성을 박탈하는 특징들에 대해서 찾아본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주관성 X라고 쓰겠습니다. 아니면 다른 말로 객관성 이렇게 써도 되고요. 자기가 편한 대로 쓰면 돼요. 이 주관성을 박탈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수량화할 수 있다.
그리고 절대 변하지 않는다. 사람과 사람 간에 변하지 않는다. 과학을 우리가 설명할 때, 객관성을 설명할 때 자주 사용되는 표현이죠. 사람과 사람 간에 뭐 이렇게 누군 이렇게 보고 쟤는 저렇게 보고 이렇게 다르지 않고 객관적으로 수량화, 수치화할 수 있음. 이러한 방식으로 여기서 그는 scientific thinker를 얘기를 합니다. 과학적으로 사고하는 그 사람은요, 도달해요. 어디에 도달하냐면 어떤 현실에 도달합니다. 이 현실은요, 어떤 현실이냐면 인디펜던트한 현실이에요. 독립적인 현실이에요. 모든 관찰자로부터. 자, 관찰자로부터 독립적이다. 그러면 이 관찰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quantify라거나 never change라거나 independent 이러한 단어들, 이러한 표현들이 여기 과학을 설명하는데 들어갈 수 있겠죠. 자, 다른 한편으로 반면에 예술가는요, 의존한다고 합니다. 힘에 의존한대요. 힘은 어떤 힘이냐면 그녀의, 여기서 그녀라고 하는 건 이제 아티스트를 표현을 하거든요. 이 예술가의 artistry라고 하면 예술가적 기교, 예술가적 솜씨들을 얘기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예술가로서의 기교, 솜씨의 힘에 의존을 하는데 이 기교, 이 솜씨는 무엇을 하는 솜씨냐면 to effect a marriage between her own subjectivity and that of her readers 하는 그런 솜씨, 기교입니다. 이펙트는 영향을 끼치다라고 하는 뜻으로 많이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무엇을 이루다, 도달하다, 달성해내다 라는 뜻으로 해석하는 게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marriage는 결혼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갑자기 결혼 얘기가 나오면 어색하죠. 결혼은 두 사람 간의 결합, 연합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결합 정도로 해석하는 게 훨씬 자연스럽겠네요. 그러면 결합을 이룰 수 있는 자기의 예술가적 기교의 힘에 의존을 한대요. 무엇과 무엇의 결합이냐면 자기 자신, 예술가 자기 자신의 객관성, 아니 주관성과 그리고 여기서 that은 subjectivity를 가리키는데요. 그녀의 이 예술가니까 예술가의 예술 작품을 독자라고 하겠습니다. 뭐 관람자로 해도 될 거고요. 관객이라고 해석해도 무방합니다. 독자, 이 자기의 예술 작품을 접하는 독자들의 subjectivity,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주관성과 자기 자신의 고유한 주관성 간의 결합을 이룰 수 있는 자신의 예술가적 기교, 솜씨의 힘에 의존한다고 하네요. 이게 무슨 말이냐? 결국 자신의 주관성과 자기 작품을 접하는 관객들, 독자들의 주관성이 결합하는 순간을 추구한다라는 말이겠죠. 그러면 여기에 아래 정리할 때는 주관성 O 정도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적어두겠습니다. To the scientific thinker, 과학적으로 사고하는 사람에게 이것은요, 뭐처럼 반드시 틀림없이 뭐처럼 들릴 거냐면 마법 같은 사고, 생각처럼 들릴 거예요. 이것은 바로 앞문장, 자신의 주관성과 독자 또는 관객들의 주관성을 결합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과학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한테는 다음과 같이, 그러니까 네가 말하고 있는 게 네가 상상을 해. 무언가를 엄청 열심히 상상해. 그래서 그것이 팍 하고 떠오르는 거예요. 누군가 다른 사람의 머리에 정확하게 바로 이 유는 여기서 예술가죠. 바로 그 예술가가 그리고 상상해낸 대로 그대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만약에 나는 나의 주관성과 나의 작품을 접하는 내 독자들, 관객들의 주관성을 결합하고자 해. 나의 예술적 능력을 통해서
라고 했을 때 이제 과학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아니 어떻게 너가 생각해내고 너가 상상한 거를 다른 사람 머릿속에도 똑같이 그려내게 할 수 있다는 말이야. 그거 되게 뜬금없게 되게 마법 같은, 여기서 마법 같은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하는 표현이겠죠? 그 되게 불가능하게 들린다, 마법 같은 일처럼 들린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아티스트는요 has sought해요. 여기서 sought는 seek, 추구하다의 과거 분사형이죠. 예술가는요 쭉 추구해왔습니다. 반대의 것을 추구해왔어요. 누가 가진 것? 과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과 반대하는 것. 과학자들은 주관성을 추구하지 않고 객관성을 추구한다고 우리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뒤에서도 관찰자, 인디펜던트한 현실, 관찰자로부터 인디펜던트하다라고 하는 거는 아까 우리 얘기했죠. 관찰자에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 독립적인 현실이다. 즉 주관성 X, 객관성을 쫓는다. 주관성 X, 객관성을 쫓는 이 과학자들의 것과 반대되는 것, 주관성을 지향해 왔다 라고 해석하면 적절하겠습니다. 그녀는요, 여기서 그녀는 위에서 말했듯이 계속해서 아티스트를 가리키죠. 이 예술가는요 만들어냅니다. 어떤 현실을 만들어내냐면 이번엔 디펜던트한 현실을 만들어내요. 디펜던트한 현실을, 의존적인 현실. 누구한테 의존적이냐? 관찰자들에게 의존적인 현실을 만들어냅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 사람이 이런 예술가가 만들어내는 현실은 어떤 현실이냐면요 라고 뒤에서 설명을 해줘요. 자, 그런데 이 뒤에 빈칸 뒤에 보면은 in order to 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 in order to 무엇을 하기 위해서라는 표현이죠. 그 사이에 요렇게 for it이라고 하는 의미상의 주어가 투부정사 앞에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 reality가 존재하기 위해, 에럴은 강조의 의미로 조금이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존재하기 위해 라고 강조의 의미를 넣어서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빈칸이 포함된 문장을 보면 이 빈칸은 reality, 이 reality는 예술가가 만들어내는 리얼리티이며 이 예술가가 만들어내는 리얼리티는 dependent upon observers 하는 리얼리티입니다. 즉 주관성에 기반을 둔 리얼리티죠. 그러면 우리가 답을 고를 때 주관성에 가까운 답을 골라야겠어요. 보통 이제 과학을 설명하는 요것과 관련된 답이 매력적인 오답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우리는 여기에 현혹되지 말고 예술, 주관성 요것을 나타내는 답을 골라야겠습니다. 자, 1번인데요. Human beings must participate. 갑자기 예술도 아니고 dependent, independent 아니면은 뭐 subjectivity 이런 단어가 하나도 안 나왔는데 이 아이는 그러면 위의 내용과 전혀 관련이 없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3점짜리이기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좀 꼼꼼하게 이 답을 체크하자면 사실 답이 1번이죠. 여기에서 human beings는요 전혀 뜬금없이 나온 아이가 아니라 앞에서 나왔던 readers라거나 observers들을 가리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과학과 예술은 모두 다 인간이 하는 거죠. 여기에서 과학과 예술이 subjectivity가 어떻다, dependent하다, independent하다라고 할 때 이 글에서는 항상 observers, readers들을 데리고 와서 설명을 했어요. observer, reader 이런 존재들은 다 사람들이죠. 그래서 여기에 human beings는 observers, readers들을 나타낸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사람들한테 의존하는, 우리가 아니라 예술가들이 이 사람들한테 의존하는 그런 현실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human beings가 participate 하는 reality를 만들어야겠죠.
2번 objectivity, 객관성이 유지되어야만 하는 현실이라고 한다면 객관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현실은 과학에 가깝죠. 3번 science와 science and art가 need to harmonize 돼야 되는, 사이언스와 과학과 예술이 무엇이 될 필요가 있는,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현실. 이 두 가지를 비교, 대조하고 있지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은 지문에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4번 독자들이 어떤 상태로 남아 있어야 하는 현실이냐면 distanced. distanced는 이제 거리를 둔, 무엇과 거리를 둔, 예술과 거리를 둔 상태로 남아 있어야 된다. 예술과 거리를 둔다. 1번과 정반대되는 것처럼 들리지 않나요? 예술과 거리를 둔다라고 하는 거는 예술이 리더스들한테 디펜던트 하지 않다, 인디펜던트 하다라고 설명하는 것과 같은 결로 읽히게 되기 때문에 얘도 예술적인 주관성을, 디펜던트를, 사람들이 참여하는 observer들과 readers들의 subjectivity, dependent 이런 것과 관련된 표현이 아니죠. 5번 여기서 그녀는 이제 앞에 나왔던 아티스트를 가리키게 될 거고요. disengage는 분리하다라는 뜻입니다. engage가 관여하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예술가가 분리되어지는 현실이에요. 어디로부터? 그녀 자신의 subjectivity, 주관성으로부터, 자기 자신의 고유한 주관성으로부터 분리되어지는 현실. 이건 어쩌면 과학과 연결되어지는 느낌처럼 읽히지 않나요? 자기 자신, 어떠한 모든 observer로부터 분리된 독립적인 거? 그럼 자기 자신도 거기에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자기 자신의 subjectivity로부터도 분리가 되어져서 인디펜던트한 상태로 남아져 있는 것이 과학적 사고방식을 설명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읽었기 때문에 5번도 적절하지 않다라고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34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34번에서는요, 서양 철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33번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서양 철학에서도 감각적 지각, 그리고 합리적 이성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감각적 이상, 감각적 지각, 그리고 합리적 이성,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까 33번에서도 과학과 예술의 차이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었고, 이런 내용이 자주 등장하는 소재라고 했었죠. 감각적 지각과 합리적 이성 사이를 비교 대조하는 지문도, 소재도 번번이 등장하는 빈도가 높은 소재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해당 소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요렇게 비교하는 지문들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를 미리 알아두시면 문제를 풀 때 훨씬 수월하게 풀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34번의 내용을 볼게요. One of the common themes, 공통된 주제들 중에 하나인데요. 어떤 분야에서? The Western Philosophical Tradition에서요. 서양의 철학적 전통에 공통된 주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The distinction between sensual perceptions and rational knowledge라고 하네요. distinction은 유명하고 꼭 알아야 되는 단어죠. distinction, 구별, 구분이라는 뜻이죠. 뭐와 뭐 사이를 구분하냐면 sensual perceptions, 감각적 지각, 그리고 rational knowledge, 합리적 이성, 합리적 지식, 이 두 가지를 구별하고 구분하는 것이 이제 서양의 철학 전통에서 공통된 주제들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플라톤이죠. 플라톤 이래로 supremacy라고 하는 단어는 우월성, 우위, 우월이라는 뜻이죠. 우월, 무엇의 우월이냐면 rational reason, 이것이 더 우월하대요. 합리적인 지각보다, 아니 감각적인 지각보다. 계속 이제 헷갈리네요, 언어가. 합리적인 이성이 감각적인 지각보다 더 우월하다고 하는 것. 플라톤 이후로 이것이 우월하다고 하는 게 전반적인 그 생각이었나 봐요. 이것은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 주장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요. 주장은 다음과 같아요. 그것, 합리적인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할 수 있다고, 추출할 수 있다고, extract 할 수 있다고, 무엇을, 진실된 지식을 추출할 수 있다고, 무엇으로부터? 경험으로부터. 자, 그러면 우리 여기에 하나 더 집어넣겠습니다. True knowledge를 여기다가 집어넣을게요. 합리적인 이성이 우월한데 이것이 왜 우월하냐면 이 우월성이 어디에 기반을 두고 있다면 이 합리적인 이성, 합리적인 지성이 추출해낼 수 있어. 참된 지식을 추출해낼 수 있는 거는 너무 듣기만 해도 좋은 일이잖아요. 참된 지식, 누군가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절대적이고 참된 진실, 지식을 추출해낼 수 있다. 엄청 좋은 의미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월성을 지닐 수밖에 없네요. As the discussion in the Republic helps to explain, 뭐 하듯이 Republic은 이제 책 이름인데요. 책에서 나온 토론이 있어요. 이것이 설명을 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다음과 같은 설명을 하는데 도움을 주겠죠? Perceptions, 지각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요, inherently하게 unreliable and misleading 한다고 합니다. reliable은 이제 의존할 수 있는 믿음직한 건데 앞에 on이 붙었으니까 믿을 수 없는, 의존할 수 없는 이라는 뜻일 거고, leading은 이끄는 것인데 앞에 miss가 붙었으니까 잘못 이끄는 것이 되겠죠? 그러면 unreliable, misleading 이거 둘 다 부정적으로 무언가를 묘사할 때 사용될 수 있겠네요. 근데 그것을 묘사하는 대상이 perceptions입니다. 자, unreliable, misleading을 여기다가 적어 놓을게요. 지각은요, 본질적으로 믿을 수 없고, misleading,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하네요. 왜 때문에? The senses, 감각이라고 하는 것이 be subject to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be subject to는 그래도 심심치 않게 나오는 표현인데요. 무엇에, 그러니까 to 뒤에 나오는 존재에 영향을 받기 쉽다, 영향을 받는다 라는 뜻으로 쓰여요. 그러니까 감각은요, error와 오류와 illusions, 착각, 망각, 환각 이런 것에 영향을 받기 쉽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부정적인 표현 다 나오고 있죠. errors 그리고 illusions. 감각이 애초에 오류와 illusions에 영향을 받기 쉽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은 감각은 본질적으로 unreliable하고 misleading 한다고 하네요. 오로지 rational discourse,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담화만이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도구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떤 도구냐면 overcome, 극복하는 도구예요. 이 to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제 두 가지 투부정사가 따라 붙었다라고 문장은 분석해 주시면 되고요. illusion은 우리 앞에서 감각을 설명할 때 부정적인 단어로 사용이 되었는데 이 rational, 합리적인 우월성을 가지고 있는 이 합리적인 아이를 설명할 때는 이것을 극복한다 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와서 또 긍정적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죠. 그리고 이 도구들은 illusion을
그러니까 뭐 환상 같은 거를 극복할 수 있는 도구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가리킨다고 하네요. 어떤 방향을 가리키냐면 참된 지식의 방향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이렇게 써주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각은 나타냅니다. 보여줍니다. that 이하를 보여줘요. 어떤 형체가 있어요. 멀리 떨어져 있는 어떤 형체가 있어요. 그것이 더 작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무엇보다 그것이 실제로 그러한 것보다 더 작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우리가 무언가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보는데 그게 원래는 뭐 2m가 넘는다고 해도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게 콩알만큼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눈으로 지각하는 것은 이게 원래 사이즈보다 훨씬 작게 나타내 준다는 거죠. 그러나 적용, application, 적용 of logical reasoning, logical reasoning은 합리적인 이성에 들어가는 거겠죠? logical reasoning. 요것을 적용해보면 어떻게 되냐? 이것이 논리적인 논리적인 추론? 논리적인 이성의 적용이 무엇을 드러내 주냐면 그 형체, 아까 실제보다 작게 보였던 그 형체가 단지 보일 뿐이라고 작게. 이게 왜 작게 보이냐면 그것이 따르기 때문에, 법칙을 따르기 때문에. geometrical perspective라고 하면 기하학적인 원근법이 되겠죠. perspective는 원래 관점이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는데요. 여러분 그 사전에 perspective를 검색을 해보시면 1번 뜻 제일 잘 쓰이는 뜻은 관점이지만 그 밑에 부가적인 뜻으로 원근법이라고 하는 뜻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아이가 이 형체가 작아 보이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이것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법칙을. 무엇의 법칙이냐면 기하학적 원근법이라고 하는 법칙을 따를 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거죠. 이게 우리가 실제적인 것도 멀리 떨어져 있으면 바로 눈앞에 보이는 것보다 더 작아 보인다라고 하는 원근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작아 보이는 거야. 제가 특별한 우리 눈에 작아 보이니까 그렇다. 뭐 지각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이런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런 법칙을 따르기 때문인 거야. 라는 거를 드러내 주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even after 이렇게 한 이후에도 이 even after의 구문은 를 읽어보면 뭐 한 이후에도 perspectival 아까 여기서 나왔던 원근법의 이제 형용사 형태로 읽어주겠습니다. 원근법의 수정이 적용된 이후에도 원근법의 수정이 적용됐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그냥 진짜 작아서 그런 게 아니라 가까운 거는 커 보이고 먼 것은 작아 보인다라고 하는 이 원근법이 적용돼서 그런 거야. 해서 원근법으로 수정을 해줬어요. 그것이 적용된 이후에도 리즌이 결론을 내렸어요. 이성이 결론을 어떻게 내렸냐면 지각이라고 하는 것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도 이제 even after 구문은 여기에서 끊어줄 거고요. even after의 내용을 다시 설명을 하면 원근법적인 correction, 원근법적 수정이 적용이 된 이후에도 그리고 이성이 이 지각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게 실제로 이렇게 작은 게 아닌데 작다라고 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는 것이 결론을 내린 이후에도 그 형체는요 여전히 작아 보입니다. 그리고요 truth of the matter 문제의 진실은요 밝혀집니다. 빈칸으로 밝혀집니다. 빈칸하게 밝혀집니다. 어쨌든 빈칸 밝혀집니다. 이렇게 해석을 할 건데요.
우리 빈칸이 포함된 문장 구조를 살펴보면 엄밀히는 이제 and로 연결이 되었기 때문에 해당 문장은 이렇게 되겠죠. 해당 문장의 주어를 보면요. The truth of the matter이 돼요. The truth of the matter, 이 전체적인 지문으로 봤을 때 truth라고 하는 단어는 감각적 지각에 가깝습니까? 합리적 이성 지식에 가깝습니까? 다시 말해서 truth라고 하는 표현은 이 감각적 지각을 묘사하는데 더 많이 활용됐을까요? 합리적 이성 지식을 묘사하는데 더 활용이 많이 됐을까요? true knowledge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게 합리적 이성 지식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요 합리적 이성 지식과 좀 더 어울리는 단어다라고 우리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the truth of the matter가 revealed 된다고 했으니까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감각적 지각보다는 합리적 이성 또는 지식, 추론, 이것과 관련된 내용이 1, 2, 3, 4, 5번에 해당이 되어야겠죠? 1번을 볼게요. As the outcome of blindly following sensual experience. 결과인데요. 맹목적으로 따른 것의 결과래요. 무엇을 따랐냐면 감각적 경험을 따른 거네요. 그러면 감각적 경험, 감각적 지각과 어울리기 때문에 얘는 감각적 지각이라고 써두겠습니다. 헷갈리니까 지워두고 2번을 볼게요. 1번 지워야겠죠? 2번 by moving away, 멀리 떨어지게 돼요. 무엇으로부터 떨어지냐면 the idea of perfect representation, 완벽한 제시, 완벽한 재현, 표현이라는 생각과 멀리 떨어져 있다. 우리가 지금 요 지문이 완벽한 것, imperfection, perfection 이런 것에 대한 지문이 아니었죠. 우리 기하학과 관련된 지문에서 perfection, imperfection 이런 내용이 자주 등장하긴 하는데 여기서 기하학은 일단 우리가 예시 원근법을 설명해 줄 때 튀어나왔던 거고 여기서는 그 합리적인 이성을 서포트하기 위해서 등장했던 예시죠. 그래서 뭐 얘는 엄밀히 얘기하면은 합리적 이성에 가까운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거기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 라고 하니까 합리적 이성이 아닌 거죠. 또는 얘는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이거는 억지로 끌어와서 요 박스나 요 박스에 무조건 맞는다라고 1, 2, 3, 4, 5번을 집어넣는다고 했을 때 그렇다면 2번은 요 감각적 지각 박스에다가 넣을 수 있겠어요? 라고 아까 방금 설명을 한 거고요. 사실은 얘는 perfect representation과 같은 내용이 전혀 등장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아이는 관련성이 그 무엇과도 없음 이렇게 설명을 해도 됩니다. 3번 넘어서는 건데요. 한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어떤 한계냐면 합리적인 이성적인 지식이 도달할 수 있는 접근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다. 일단 요 이성적 합리적인 지식이 도달할 수 있는 접근할 수 있는 한계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고요. 이 한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합리적 이성 지식 추론이 좋다, 우월하다라고 묘사를 해온 전반적인 글의 흐름에 어긋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3번도 아니고요. 4번 무엇을 통해서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무엇보다는 logical reasoning보다는 rather than이라고 하는 아이는 뭐뭐보다는 이거다라고 할 때 우리가 자주 사용되는 표현이죠. logical reasoning은 이성 논리적인 추론, 논리적인 이성 이렇게 표현 정도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합리적인 이성보다 경험이라고 했죠. 우리 사실은 철학적인 거를 얘기할 때 이제 경험은 감각적 지각에 포함되긴 하거든요. 근데 그런 배경적인 지식을 잘 모른다고 하더라도 logical reasoning 보다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합리적 이성 이것을 언급하고 있지 않다라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5번 Not in the perfection of the figure, but in its rational representation. 유명한 not A, but B 구문을 사용하고 있어요. A가 아니라 B다라고 하는 구문이죠. In the perception of the figure, 어떤 그 형태의 그 형체의 지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성적, 합리적 재현, 표현에 있다. 그러면 이것이야말로 감각적 지각이 아니라 여기에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찾고 있는 합리적 이성, 지식 추론에 가까운 답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우리 종합적으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모의평가, 수능을 가늠할 수 있는 평가인데 수능, 모의평가에서는 의외로 비슷한 소재가 빈도가 높게 출제가 되곤 한다라는 점을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33번과 같이 과학과 예술의 비교 아니면은 34번과 같이 특히 철학 이런 부분에서 그런 분야에서 감각적 지각과 합리적 이성 지식 추론 간의 대조 비교 이러한 소재가 자주 등장한다라는 점 그리고 특히 33번 34번 둘 다 그렇지만 이렇게 단순화해서 해당 소재를 묘사할 때 자주 사용됐던 것은 단어 표현들은 무엇인지 아니면 그것을 가장 단순하게 정리하자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지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반복되는 단어들이 긍정적인 아이들인지 부정적인 아이들인지 이런 것들을 정리하면서 읽는 습관을 들이게 되면 고난도 문항이더라도 문장 구조가 너무 복잡해서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운 문항이더라도 글의 전반적인 흐름은 파악할 수 있더라. 그리고 고난도 문항일수록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답을 이제 고를 때 더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더라라는 점을 유의해야겠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